종아리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 그러죠. 이렇게 정맥순환에 굉장히 좋은 게 종아리 근육인데 가볍게 요거만 시간 날 때 잠깐씩 해줘도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아요. 자, 5번째, 자다가 종아리에 쥐가 자주 납니다. 이거 혹시 하지정맥류 아닌가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드릴 건데 하지정맥류의 증상일 수 있다는 걸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정맥류 때문에 쥐가 나는 원인은요, 혈액순환이 안 되고 정체되기 때문에 그래요. 혈액순환이 돼야 산소 공급도 되고 영양 공급이 되잖아요. 이런 정맥류가 있으면 잠자는 동안 종아리 근육 내에 산소 공급과 영양 공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잠을 자다가 갑자기 이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면서 쥐가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잘 때 쥐가 난다면 하지정맥류가 맞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6번째 질문은 그러면 병원 가면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그냥 육안으로 눈으로 보고 확인하나요? 심한 경우에는 보자마자 알죠. 여러분도 딱 보면 알잖아요. 혈관이 좀 튀어나왔네? 하지정맥류. 옛날엔 다 그렇게 진단했어요.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육안으로 보고 튀어나온 게 있는지 확인해서 진단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얼마나 장비가 좋아졌습니까? 육안으로 봐서 튀어나온 건 당연히 정맥류라고 생각하지만 그 외에 피부 안쪽에 지방층 아래쪽에 있는 눈으로 볼 수 없는 정맥들을 검사를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맥들이 괜찮은지 확인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이게 바로 초음파 검사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병원을 가면 어떻게 진단하냐면 먼저 물어봐요. 언제부터 아팠는지, 언제 이런 증상이 심해지는지 자세히 물어보고, 누워있을 때도 괜찮은지, 다리를 위로 들면 좀 괜찮아지는지, 그런 거 다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되는데, 초음파 검사는 다리에다 이제 초음파를 딱 대고요. 제대로 된 방향으로 흐르는지를 봐요. 아까 동영상 보셨듯이 일방통행으로 흐르잖아요, 정맥은. 이게 일방통행으로 잘 흐르는지를 봐야 되고, 만약에 일방통행이 아니라 막 가다가 양방향으로 막 역류해서 내려온다. 이렇게 되면 초음파에 정확하게 보이니까, 그런 검사를 해서 내 다리에 있는 정맥 중에 어떤 정맥이 얼마만큼 얼마나 오랫동안 역류를 하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보통 검사가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면 끝나니까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고 초음파 검사이기 때문에 금식도 필요 없거든요. 예약 잡고 가셔서 진료 보시면 그 자리에서 결과까지 들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편리한 검사입니다. 특히 이제 겉으로 보이지 않는 정맥, 피부 안쪽 깊숙이 있어서 있는 거를 잠복성 하지정맥류라고 하는데 이런 정맥류는 진짜 초음파 없이는 절대로 알 수가 없죠. 환자분들 중에는 전혀 정맥류라고 생각 안 하고 왔다가 하지정맥류를 진단받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그냥 종아리가 아파서 왔다. 종아리에 쥐가 와서 왔다. 라고 했는데 초음파를 막상 대보면 하지정맥류가 엄청 심한 경우가 있죠. 그러면 그런 분들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정맥류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설명을 해드립니다. 7번째, 하지정맥류가 맞다면 꼭 수술을 해야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요 입니다. 꼭 수술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정맥류라고 해서 무조건 수술하는 건 아니고요. 치료 단계별로 접근을 해야 돼요. 이 경증이나 초기라면 비수술적 치료로도 충분히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비수술적 치료라면 압박 스타킹 착용하는 거, 생활 습관 개선하는 거, 약물 치료, 이 3가지를 비수술적 치료로 이야기를 해요. 압박 스타킹은 의료보험 적용도 되기 때문에 비용이 저렴하고요. 이 스타킹이 피부를 꾹 눌러서 정맥의 압력을 좀 줄여줘요. 그래서 다리 쪽에 피가 쏠린 거를 위로 올라가게 해주니까 도움이 좀 되겠죠. 생활 습관 개선은 오래 서 있는 시간을 좀 줄이고, 그 다음에 종아리 운동 같이 근육을 좀 키우고, 스트레칭이나 마사지 같은 걸로 다리 쪽에 쏠려 있는 피를 위쪽으로 올려주는 게 생활 습관 개선이고요. 약물 치료는요, 먹는 약이 정맥의 탄력을 좀 개선시키는 약들이 있어요. 일반 의약품으로 나온 것도 있고, 전문 의약품으로 나온 것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일반 영양제처럼 나온 것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구입하셔서 아니면 병원에서 처방받으셔서 약을 먹어보면 증상 개선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초기일 때 얘기고요. 중증도 이상의 정맥류가 있다. 이럴 때는 비절개하는 치료를 고려할 수가 있는데요. 수술은 절개해서 혈관을 제거하는 거고요. 비절개 치료는 레이저를 이용해서 혈관을 좀 지지거나 아니면 요즘에는 베나실이라고 접착제로 혈관을 붙이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경화제라는 약물을 이용해서 혈관을 딱딱하게 경화시키는 방법도 있어요. 요즘에는 이렇게 수술적 치료보다는 시술적 치료를 많이 하는 추세니까 이거는 각각 선생님들이랑 치료 방법을 상의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치료가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는 끝나고 시술 끝나고 나서도 바로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보통은 초음파 검사를 해서 혈관 사이즈라든가 아니면 역류 시간을 고려해서 약물 치료나 스타킹 치료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시술적 치료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8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방법은 있죠. 하지정맥류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생긴다기보다는 굉장히 조금씩 진행되는 생활습관병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생활습관을 교정해서 고쳐야죠. 특히 봄철이나 이렇게 야외 활동이 많아질 때는 몇 가지만 잘 챙겨줘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오래 서 있었거나 많이 걸었다면 다리를 좀 높여서 쉬어주는 게 좋습니다. 하루 일과가 끝나고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해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이렇게 올려두는 게 좋아요. 혈액이 다리 쪽에 고이지 않도록 순환을 도와주는 데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는 압박 스타킹을 평상시에 착용하세요. 내가 오늘 많이 걸을 일이 있다. 그러면 압박 스타킹 하나 구입하셔가지고 많이 걷거나 운동하는 날 아니면 등산하는 날 압박 스타킹 착용하고 활동하시면 훨씬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수분 섭취 굉장히 중요해요. 물 많이 먹어야 돼요. 물을 많이 먹으면 혈액의 점도가 낮아지면서 정맥 안쪽에 혈액이 저류가 될 확률을 좀 낮춥니다. 더 잘 흐른다는 얘기예요. 네 번째, 종아리 근육 자주 움직이기. 종아리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 그러죠. 이렇게 정맥순환에 굉장히 좋은 게 종아리 근육인데 가볍게 발꿈치만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요거만 시간 날 때 잠깐씩 해줘도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아요. 그러니까 종아리 근육 자주 움직여주세요. 다섯 번째, 꽉 끼는 옷은 좀 피해주세요.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허리띠가 너무 꽉 조인다든지 아니면 레깅스나 타이즈를 입었는데 복부를 꽉 압박을 한다. 이게 복압을 올리면서 정맥류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타이트한 옷은 피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생활 습관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우리가 단순히 피로감 이런 거를 떠나서 하지정맥류로 진행되는 거를 미리 차단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습관이고요. 내가 오늘 좀 무리했다 싶은 날에는 꼭 다리 마사지 해주시고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해주는 습관 가지시고 활동이 많을 것 같은 날은 미리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봄철에 캠핑이나 소풍을 갔다 와서 갑자기 생긴 근육통, 이게 과연 단순 근육통, 지연성 근육통인지 아니면 하지정맥류의 초기 증상일지를 구별하는 방법과 예방법도 좀 알려드렸고요.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